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요즘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실제로 가족 중에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물리적 또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엄청난 이 병원비,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보다 저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까 고민을 해봤고요. 간병보험 플랜 설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죠.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화면 통해 나가고 있는 그 번호 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중에 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1:1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오늘은 강진옥 전문가, 이광희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입니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네, 먼저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는 36세 주부인데요. 예. 네, 지난번에 우연히 방송을 보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오늘 좀 보험 가입한 것도 좀 점검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세요? 네. 주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아기도 있으신가요? 네. 애들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5살 정도 됩니다. 그러세요?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신 상태신가요? 제가 현재 가입한 게 예. 이제 2012년 7월에 가입한 삼성생명 CI 종신보험이랑 예. 2009년 6월인가에 가입한 대한생명 통합보장보험 이거 두 개인데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친정 가족력이 좀 걱정이 돼서 연락드렸거든요. 가족력이요? 어떤 병이 있으세요? 이제 저희 친정 아버님이 예. 좀 뇌졸중으로 5년 전에 65세 때 돌아가셨고요. 예. 예, 현재 이제 친정 어머니가 70세이신데 예.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예, 그러세요. 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시청자님은 따로 편찮으시거나 그러신 데는 없으신가요? 네, 저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그래도 걱정이 되시죠? 네네. 보험을 좀 오래전에 가입을 하셔서 잘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족한 점은 없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36 되신 직장 생활을 하시는 주부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2개 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아버지께서 5년 전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력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또 어머니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좀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강진옥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가족력이 특히 이 뇌혈관 질환이 가족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버님까지 그렇게 되셔서 많이 속상하실 텐데 제가 미리 보내주신 거를 증권을 쭉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좀 놀라운 거는 그 2개의 보험에 뇌혈관 질환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2012년도에 가입하신 게 이제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중대한 질병의 뇌혈관
중대한 뇌졸중을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전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두 개 보시면 삼성생명의 CI 보험이 있는데 요거는 사망이 6천이고요. 보면 또 재밌는 게 다 3년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치료비라든지 입원이라든지 뭐 특정 질병 수술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다 3년으로 갱신이 돼 있어서 나이도 이제 오래전에 이제 2012년도에 가입을 하셨지만 문제는 싸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 갱신형 때문에 싼 거라서 실제로는 이게 이제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료가 더 심하게 오를 거예요. 이미 한 번 올랐죠, 보험료가? 예. 근데 이게 그 가파른 속도가 이제 우리가 40대, 50대가 될 때는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내 이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싸지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초응급자금 특약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기초응급자금이라서 옛날에 이런 특약이 있어서 그 재해나 상해 이런 걸로 해서 주는 줄 알았더니 이 특약이 보니까 식중독으로 입원하면 입원비를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중요한 게 특약이 있지만 그 특약이 뭐 특정 질병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암, 뇌졸중, 뇌출혈 우리가 다 아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 특약이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떤 것을 보장을 하는지 예를 들어 여기도 특정 질병 수술, 특정 질병 입원 이러면 도대체 어떤 질병을 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중요한 건 3년 갱신형 특약이 너무 많아서 첫 번째 삼성생명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갱신형을 다 지우고 이게 2012년도에 가입하셔서 주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예정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보험료를 책정하실 때 그러면은 그 이율이 지금 3.2%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은행 적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보다는 높은 이율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CI를 걸렸을 때 정말 CI에 걸렸을 때 50%를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저는 여기에서 주계약만 남기고 특히 3년 갱신형 요 특약들은 다 삭제를 시켜서 갱신형이 아닌 지금 나이도 30대 그러니까 36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때가 보험료를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특약은 정리를 하시고 대한생명 그 통합보장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7천에 재해상해 특약 그다음에 의료종합특약이라고 3천이 돼 있는데 요게 보시면 2009년도 6월이니까 우리가 실손의료비가 표준화되기 전에 생명보험사에서 팔았던 그 실손의료비예요. 근데 이 실손의료비는 문제가 있는 게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80%만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그 표준화된 실손 의료비는 5천만 원이거든요. 그거보다도 또 90% 내가 10%만 보장을 제해받는데 옛날에 이게 손보사를 가입을 하셨으면 100% 보장되는 걸로 5천 원 정도 공제되고 통원비도 다 받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보험사 즉 표준화되기 전에 2009년도 6월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는 계속 유지하신다고 해도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통원비도 이게 20만 원에 10만 원으로 돼 있어. 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약제비가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통원비가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정말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손 의료비가 보장도 훨씬 크고 내용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새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한생명에도 3년 갱신형 암 진단 치료비가 있는데 요것도 갱신형을 지금 나이가 가장 젊을 때니까 요것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두 개의 보험료 중에서 17만 3천 원을 내고 계시고 특히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으로 돼서 2009년도 6월 달에 가입했으니까 거의 한 8년 가까이 돈을 내셔서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계속 3년 갱신형으로 되는데 보장이 내가 지금보다 더 적게 받는 건데 그리고 이건 갱신형이거든요. 암 진단비도 갱신형이고 그럼 왜 이렇게 6만 원씩 비쌌을까? 이거는 사망보험금이 7천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사망보험금이 CI 종신보험에서도 6천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이 대한생명권은 삭제하시는 것, 해지하시고 손해보험으로, 즉 우리가 지금 암 진단비 또 가족력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게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죠. 항상 저희들이 강조해 드리는데 뇌출혈은 한 16%, 15%라고 하면 뇌출혈이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받는 게 85%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버님도 뇌혈관 질환이나 이쪽으로 가족력이 있으시니까 요 뇌졸중을 포함한 3대 진단비를 넣고 실손 의료비를 넣고 이렇게 가입을 한다고 해도 한 11만 5천 원, 6천 원이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보험 전화 정말 잘하셨고요. 또 아직 젊다고 나는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지만 가족력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삼성생명 CI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을 놔두시고요. 갱신형으로 된 특약 요거는 다 삭제를 하시고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유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대한생명의 통합보험은 좀 오래돼서 아깝다 생각하시겠지만 요거는 해지하셔서 오히려 그 암 3대 뇌졸중을 포함한 3대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그다음에 실손 의료비 그것도 90%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실손 의료비로 바꿔 타시는 것이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는 의미로 계산하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하면 실제로 지금 새로 된 걸로 한다고 해도 20만 원 안이 되다 보면 이미 내가 17만 3천 원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담은 한 22만 7천 원, 6천 원 정도만 부담을 하시면 100세까지 지금 80세로 끝났던 것도 다 100세까지 연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실손 의료비도 5천만 원에 그다음에 통원비 25만 원, 약값 5만 원으로 해서 길게 좀 더 크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가족력에 대한 위험도 완전하게 이제 차단할 수, 좀 많이 방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요렇게 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셔서요? 지금 좀 조정하신 내용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좀 아깝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36세 정도 되시면 100세까지 사는 거는 뭐 거의 확실하시니까 요 100세 보장으로 늘리고 뇌졸중 요 진단비 꼭 추가하시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100세까지 꼭 산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100세까지 보장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걱정하고 계신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플랜을 잘 짜 드렸고요. 혹시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간병보험 선택 노하우와 함께 보장 내용까지 꼼꼼히 짚어볼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래너에는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간병인 일당보험이라고 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시초인 것도 같지만은, 또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를 좀 많이 드릴게요. 간병보험이라고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간병인 보험은 얘기를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요. 사실 간병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셨을 때 치매에 걸렸을 때만 받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으시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치셔서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프셔서 몸이 불편하셔도 이렇게 휴유장애가 발생이 되실 거잖아요. 근데 휴유장애가 뭐 발생이 됐다 그래서 크게 뭐 아파가지고 뭐 영구적으로 누워있거나 그런 휴유장애가 아니라 가볍게 휴유장애가 발생을 하셔도 우리가 보통 활동을 잘 못하시거나 식사를 잘 못하시거나 그런 뭐 간병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이 간병보험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간병인으로서 우리가 보험을 받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간병인들이 보통 어떤 행동을 많이 하시죠? 이렇게 수발을 들 때 제일 많이 우리가 보장을 받는다 하는 것은 제대로 이제 식사를 못 하실 때 옆에서 간호를 해주시거나, 그 다음에 목욕도 혼자 못 하시니까 목욕도 이제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도 이제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병실을 옮긴다 하셨을 때도 이동할 때 같이 이제 수발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이제 뭐 위생 관리를 이제 많이 해드리겠죠. 그리고 치료도 이제 옆에서 이제 전문적인 이제 그 간병인들은 치료도 같이 많이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석션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욕창이 생기시면 이렇게 오래 누워 계시면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요양병원에 계시면 관리는 좀 받으시긴 하시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뭐 세세하게 이렇게 알뜰하게 챙겨드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욕창 관리하거나 이렇게 마사지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정맥 주사 같은 경우 이렇게 부위별로 이제 관찰도 계속 뭐 이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계속 이제 주의 관찰을 하시는 그런 수발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간병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수발만 드는 것이 아니라 누워 계시면은 사실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도 하시고 외롭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간병인들이 대화를 많이 해드리거나 심리적으로 뭐 일단 대화를 많이 하시게 되면 좀 우울증 같은 경우도 많이 해소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뭐 대화 같은 경우도 많이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 뭐 종교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같이 또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지원을 받으셔서 좀 심리적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간병인의 이제 활동인데 보통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계를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40대 이후에는 지금 사실 연도별로 제가 표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어때요?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2010년도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이거는 어떤 형태를 보는 거냐면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은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일단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시고 식생활 요인도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질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면역력이 이제 많이 지금 현재는 이제 떨어지신 상태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과거하고는 좀 많이 좀 건강에는 좀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신데 제일 많이 병원을 가시는 확률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드렸는데 지금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통계를 내드린 거예요. 보통 입원을 하시게 되는 순서가 백내장인데 백내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원을 해도 치료가 되시죠. 그렇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두 눈을 치료를 하시다 보니까 눈이 안 보이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간병인이 옆에 붙어서 간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세요. 그리고 2위는 폐렴인데요. 폐렴은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실질적인 사례인데 한번 입원을 하시게 되면 뭐 응급실로 가셨다가 또 중환자실, 집중치료실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일반 병실로 이렇게 옮기시는 과정이 굉장히 기세요, 텀이. 그래서 보통 한 달 이상은 입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입원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또 퇴원했다 또 다시 입원을 하시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지금 보상도 많이 받고 계신 상태셔가지고 간병인이 꼭 필요하다. 예, 이제 이런 폐렴이라든가 그 다음에 셋째는 치매예요. 치매인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지 상태가 불안하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간병인이 꼭 옆에서 붙으셔가지고 1대1로 붙으셔서 간호를 꼭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세요. 그리고 뇌경색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라면은 사실 우리가 뭐 응급실로 가시던 뭐 일반 병실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도 이제 일일 통원으로도 가능하시지만 보통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으셔서 입원을 하실 때는 보통 한 보름 정도 입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 3일이면 퇴원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이 우리가 입원을 해서 어머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관절이에요. 그 다음에 골절. 예. 보통 무릎이나 대퇴, 예, 이제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보통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인공관절을 많이 하시게 되죠. 인공관절을 하시면, 우리가, 큰 병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3차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신다고 하셔서 입원을 하시죠. 그럼 보통 수술을 하시면 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세요. 그런데 퇴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의원으로 옮기셔서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거든요. 보통 30일 이상 입원을 하세요. 예. 요거 무릎 관절하고요. 특히 대퇴부. 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입원 횟수가 30일 이상은 지나셔야 퇴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퇴원하셨다가 또 우리 또 재활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 보통 척추나 그 다음에 늑골 있죠, 늑골. 늑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러지면 다른 치료가 없어요. 그런데 누워 계셔야 돼요. 꼼짝없이. 그랬을 때는
간병이 붙으셔가지고 치료를 간호를 옆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우리 65세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원인이 알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여기저기 다 아프시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가 없으셔서, 우리 간병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 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65세 미만 정도 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떠한 경우로 많이, 입원을 하시게 되냐면 보통 치매, 그 다음에 뇌혈관. 우리가 이제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이시기 때문에 꼭 뇌출혈이 아니시더라도 뇌졸중에 오시더라도 입원하셔서 우리 이제 스텐트 시술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보통 입원을 하시면 보통 일주일 이상을 입원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중증으로 가시게 되면 입원 일수가 점점 길어지시겠죠. 네, 파킨스병도 마찬가지시고요. 이게 보통 이제 알츠하이머나 파킨스나 다 치매 일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중풍. 중풍은 그야말로 우리가 뇌경색,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65세 미만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실 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통 우리 간병인을 어떨 때 필요할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족이 없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간병인을 당연히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근데 요즘 현대인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직장을 다니시고, 그죠? 나도 직장을 다니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학생이면은 공부를 하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갑자기 수술을 해서 입원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시면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며칠은 간병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죠? 뭐 이모가 됐든 뭐 삼촌이 됐든 뭐 동생이 됐든 올 수는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어때요? 서로 부담스럽겠죠. 그랬을 때는 간병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럴 때 우리가 간병인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난 좀 시간이 많아서 내가 간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해요. 간호할 때 그냥 무조건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문적으로 좀 배우신 분들이 간호를 하셔야 환자분도 좀 편하시거든요. 네, 우리가 간병인을 제일 많이 쓸 때가 어떤 경우냐면 개인 간병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좀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고 좀 서로 부담스럽지 않는 상태 있죠. 예, 개인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족이 없어.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간병인을 쓰실 경우는 이제 64%인데요. 제일 많이 쓰시는 경우는 개인 간병이에요. 그냥 나는 그냥 남한테도 피해 안 주고 그냥 개인적으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어르신들, 네, 그죠, 독신들, 그 다음에 부부가구. 부부라고 하셔도 서로 연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간병을 해드실 수가 없어요. 힘드시고 체력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간병인을 꼭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 보통 간병인을 쓰게 되면 보통 월 한 200 정도 나갑니다. 하루에 한 8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보험 내용을 제가 아까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가입을 하실 수 있느냐? 예,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왜 우리가 건강할 때 가입을 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유병자도 가입은 가능하신데 얘는 일당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간병인 일당 보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일당을 드리고 쓰기 때문에 저희가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뇨는 안 되세요. 당뇨만 보상이 안 되세요. 당뇨 아니신 분들은 다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나이는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을 해 놓으셨다가 평생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실 때 가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특약들을 가입을 해 놓잖아요. 예, 특약을 가입 시, 그죠? 뭐 암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급성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특약들을 가입을 해 놓으면 만약에 그래서 내가 암이 걸렸어요. 진단이 나왔어. 그러면은 납입을 면제해준다. 이건 뭐냐면 보험료를 안 내셔도 돼요. 계속 내가 사망할 때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 그게 이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 보장을 내주겠다는 거 회사에서. 납입 면제라는 건 내가 납입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대 진단이 나왔을 때 납입 면제도 해드리지만 50% 효율장애 있죠. 예, 이건 합산이에요. 다른 데 20%, 다른 데 30%에서 합산으로 해서 50%가 됐을 때도 효율장애 발생했을 때 납입 면제를 해드립니다.
그 간병인을 우리가 쓸 때 굉장히 과정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진단을 받으면 보통 어때요? 뭐 휴유장애를 진단을 받으려면 보통 6개월이 이상이 돼야지 진단을 받거나 그때 가서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간병인 지원 일당 서비스는 입원을 만약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셨죠. 그럼 하신과 동시에 여기도 전화하시면 돼요. 1688-0090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아, 나 간병인이 좀 필요하니 보내달라 하면 바로 지원을 해드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 나 성격이 맞지 않아. 예, 그럴 수 있죠. 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러면은 다른 분으로 교체도 가능하세요. 아, 저 이분 마음에 안 들어요. 교체해주세요. 교체도 됩니다. 너무 괜찮죠. 예, 그래서 구비 서류를 입원하시고 나서 회사에다 제출을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예. 그리고 간병인을 쓰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원을 하면 우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증권에 입원 일당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입원 일당은 어때요? 내가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000원부터 지급하는 거다, 3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거다 그러면 뭐 2만 원, 3만 원 가입을 하셨을 때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 원씩 계산해 볼게요. 30일을 입원하셨어요. 뭐 질병이 됐든 상해가 됐든 그럼 90만 원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이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은 어떠냐면 여기는 간병인이 지원이 안 되죠. 사람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2만 원 정도만 가입을 하셔도 2만 원만 가입하셔도 돼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물론 더 하셔도 되지만 보통 우리가 그 회사별로 가입할 수 있는 입원 그 일수가 있어요. 이게 입원 일당이라 그러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게 7만 원이에요. 7만 원만 오버 안 되시면 4만 원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간병인이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 보세요. 내가 2만 원을 가입을 했어. 일당은.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한 12시간 정도 간병인을 쓰겠다 그러면 8만 원 정도 들어가요. 8만 원. 예. 그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30일을 입원했다 치죠? 그러면은 여기 9만 원이라고 돼 있지만 그래서 9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9만 원 곱하기 30일. 그럼 27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 나는 간병인을 안 쓰겠다 그러면 2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당연히 간병인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270만 원. 예, 똑같은 조건이지만 더 보장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셨을 때 지금 현재 그 기존에 가입된 그런 보험들은 간병인이 지원이 전혀 안 되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간병인 일당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간병인이 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180일. 길게 주죠. 예. 6개월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를 입원하시는 경우가 어떨까요? 보통 치매 같은 경우, 예,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경우지만 6개월 정도 이제 입원을 하셔서 보장을 받으시죠? 그러면은 면책 기간이 있어요. 또 180일. 그리고 쉬고 나서 또 재보장을 180일 또 받으시는 거야. 이거를 내가 100세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간병보험은 그 등급을 제가 꼭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휴유장애가 6개월 이상 발생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진단을 받아야 진단비를 받던 휴유장애를 받던 하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간병인 보험은 등급하고는 아무 무관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골절로 다치셔서 내가 못 움직인다 하면 쓰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신청 시 바로 6개월 이상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신청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비용 정산은 중간 정산을 하셔도 돼요. 뭐 일주일 단위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입원 일당을 받겠다 그럼 2만 원을 받는 것이고 안 받으면 간병인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10일 정산 개념이 있겠죠? 보험료가 일단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기본 계약이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아까 말씀드렸듯이 3대 진단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시다가 그런데 암이라든가 뇌졸중 진단이 나오면 이 보험료를 다 면제를 해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기본 계약을 좀 늘리셔도 돼요. 지금 제가 최소로 잡았거든요. 100만 원. 근데 이거를
최고 3,000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3,000까지. 예, 더 가입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최소 기본 특약의 최소 금액으로 넣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간병인 지원 일당을 2만원씩,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휴장에는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돼요. 예, 요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보험료는 20세나 50세나 60세나 별반 차이가 없으세요. 여성분들은 무조건 3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60세 이셔도 36,500원밖에 예, 보험료가 부담이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60세라 그랬잖아요. 예, 만으로 60세가 되셔야 돼요. 예, 그 이유는 가입이 안 되세요. 그리고 20년 납에 100세 만기로, 예, 이루어져 있고, 혹시라도 뭐, 진단이 있으시다 그러면 고지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뇨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당뇨는 가입이 안 되십니다. 네. 예, 제가 여기 지금 이제 그 간병인 일당보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좀 추후에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지금 이제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다른 회사별로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좀, 혜택을 받으시면 좀 이렇게 부담되시는 그 병원비로 좀 충당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래너에는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간병인 보험 왜 필요한지 또 어떤 보장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해드릴 텐데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들 좀 풀어보겠습니다. 3006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얼마 전에 치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려고 치아를 뺐는데요. 보험 가입하고 얼마나 지나야 임플란트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셨고요. 이광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아, 네. 벌써 치아를 빼셨다고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가입하신 지가 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90일 면책 기간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치아를 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보장 개시일이 우리가 치아가 발치하고 난 그 시점이, 그러니까 사고 시점이 그 시점이거든요. 네. 임플란트 발치한. 그 시점이신데 이미 발치를 하셔서 그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항상 그 병원 가시기 전에 좀 문의를 해주시면 더 좋으셨을 텐데 지금 가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1년 지나야지 100% 보장을 받으시고 아니면 2년이도 100% 보장을 받으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발치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보장 자체가 안 되십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번에는요, 가입하기 전에 먼저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발치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저희 3006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봐드렸습니다. 문자 또 볼게요. 이 하나하나
848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32살 주부입니다. 친정엄마가 2013년에 자궁암 수술을 한 이력 때문에 암보험 가입을 거절당하셨습니다. 저도 암 가족력이 걱정이 돼서 보장을 좀 추가하고 싶은데요. 현재 암보험은 1,000만 원 보장이 전부인데 재진단 암을 추가로 가입하는 게 나을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강준옥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친정어머니가 2013년도에 자궁암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요즘은 그러니까 2013년도 그 전환만 해도 이렇게 암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안 됐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다 유병자 보험이라고 특히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5년만 경과가 되면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비싼 보험료로 되기는 하지만 간편보험이라고 해서 유병자 플랜을 하시면 추가적으로도 암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5년 경과된 시점에 친정어머니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문자 주신 내용으로 보면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험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가 참 중요한데 진단비로서 1,000만 원은 좀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실손 의료비에서 병원비를 이제 우리가 다 받지만 이게 대부분 양방 치료이지만 암이나 뭐 뇌졸중, 뭐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도 대체 치료가 그 이후에 계속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기가 좋거나 아니면 보양식을 하거나 뭔가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럴 땐 사실은 진단비를 갖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은 또 적고 특히 만약에 내가 가장이라고 하면 남자분이든 뭐 가장을 해서 내가 월급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신 분이라면 또 진단을 받게 되면 내가 휴식하는 기간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가족 생계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사실 1,00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가능하시면 저는 특히 3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3,000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 거를 1,000만 원이나 2,000 더 준비를 하시고 재진단암을 물어보셨는데 재진단암은 지금 현재 보험사에서 대부분 2,000만 원 정도 요 정도만 지금 가이드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재진단암 좋습니다. 이게 2차 암 진단비가 아니라 항상 재진단암이라는 거, 재진단암만 2년이 경과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암 진단비를 주는 거니까 요것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2차 암은 한 번밖에 더 안 주는 거라서 그것도 확인하시되 최근에는 이제 재진단암도 20년 갱신형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20년 갱신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00세 보장보다는 좀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요렇게 복합 설계를 해보시면 어쨌든 암이라고 하는 게 이 가족력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30대니까 보험료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으니까 지금 빨리 준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게 안전자산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걱정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봐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이 되셨고요. 네. 저희가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제가 이제 보험이 지금 시도가 된 상태예요. 보험이 실효가 되셨다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보험을 너무 많이 이제 가입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지난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부활을 하거나 이제 뭐 다시 가입을 했을 때 어떤 보험이 꼭 필요할까 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보험 증권을 좀 봤는데요. 지금 네. 실효됐다고 하시는 보험이 총 5건이 있으세요. 이거 맞으신가요? 네네. 저희가 그 중에서 살리면 좋겠다 하는 보험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쵸, 네. 어쩌다가 보험이 실효된 거예요? 생활하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잖아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우세요? 예. 혹시 시청자님 지금 어디 편찮으시거나 걱정되는 질병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나이대가 네.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50대로 있어요. 지금 56세거든요. 56세 되셨고요, 올해.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강희 전문가 연결해드릴 거거든요.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56세 되신 여성분께서 전화 연락이 되셨습니다. 보험이 5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효된 상태인 보험들이고요.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보험이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셨는데 저희 이강희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아주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네. 근데 좀 보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중요한 게 있다 보니까, 네. 안타깝게도 지금 실효 상태신데, 네. 실효된 지가 좀 오래되셨나요? 네, 좀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 가입하신 내용에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미리 또 보내주신 증거를 제가 좀 봤어요. 네. 네, 좋은 보험도 굉장히 많으셔서 좀 실효된 게 좀 안타까운데, 다시 살릴 수 있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네. 네네.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지금 첫째 신고카드 실손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보험료도 얼마 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2009년도 가입을 하신 상품이라서 사실은 이 보험이 지금 표준 의료비가 이제 의료화가 되기 전에 상품이라서 지금 100% 보장을 다 받으시는 상품이세요. 네, 맞아요. 100%. 네, 네. 지금 또 뭐 통원도 뭐 지금 30만 원을 그대로 다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셔서 저는 지금 새로 가입을 하신다기보다는 좀 기존 상품을 뭐 한 1년 정도 되셨다고 하시면 네. 좀 부활을 다시 하셔서 납입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새로 이제 가입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이제 표준 의료화가 돼서 자기 부담금이 이제 20%나 늘었어요. 네, 그래서 보장은 아무래도 전처럼, 물론 보상은 그전에 혹시 받으신 적은 있으시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 없으세요? 그러시면 좀 네. 비교는 안 되시겠지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원을 하시거나 입원을 하시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 지금 20%나 생기셨기 때문에, 좀 그 부담이 되실 수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좀 저렴하실 수 있어요. 왜? 내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지금 새로 가입하신 보험은 15년이 만기예요. 만기라는 것은 15년에 이 보장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손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 안 좋아지는 실손으로 다시 가셔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보험을 이렇게 깨거나 이렇게 조정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흥국카드 이 실손을 좀 다시 재조정을 하셔서 좀 제가 볼 땐 부담료, 이게 보험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다시 살리는 것도. 그래서 혹시라도 부담이 안 되신다 그러면은 이 흥국카드 실손을 먼저 살리세요. 다른 거보다. 네. 네. 그 다음에 그 흥국카드 질병휴유장에도 지금 가입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요. 그렇지만 없어졌어요. 이제 질병휴유장애가 없어졌어요. 어느 한 회사는 있지만 몇만 제가 볼 땐 요번 달에 다 없어진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서 물론 휴유장애도 너무 좋고 좋은 보험이긴 하지만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는 앞으로 20년을 납입을 하셔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납입 여력이 되시는 상품만 좀 이렇게 보험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질병 휴유장애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 예. 네. 네네. 그리고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 혹시 지금 보장을 받으시려고 가입을 하신 건가요? 아니시라면 네. 예. 치아보험을 미리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보철 치료를 좀 많이 이제 부담금이 많은 뭐 예를 들어 충치 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하신다 그러면 치아보험은 가입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좀 목돈이 드는 있죠. 뭐 보철 치료를 브리지를 한다, 임플란트를 한다 했을 때는 치아보험을 한 1년 전에만 가입을 하셔도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치아보험을 지금 굳이 가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안 살리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이나 암은 이건 갱신형이라서 제가 요거는 과감하게 얘는 그냥 해지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메리츠 암보험이 있어요. 네네. 네, 메리츠 암보험은 2011년도에 90세로 가입을 하셨는데 사실은 90세도 나쁘진 않으세요. 예, 왜냐면은 90세 이후로는 사실은 수술 받을 일은 그닥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 수명이 사실은 저희가 뭐 세대별로 좀 수명 기간이 좀 있잖아요. 물론 오래 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90세 보장도 충분히 보장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메리츠 암보험은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셔서 이 보험도 살리실 수 있으면 살리시고 그죠? 네. 네네. 요 두 가지는 꼭 부활을 하셔서 유지를 하시면, 왜냐면 지금 보험을 다시 이제 암보험을 가입하시면, 그 전에 가입하셨던 보험보다는 매년 보험료가 한 30% 인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지금 한 6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럼 보험료가 좀 많이 비쌀 거예요. 지금 이제 56세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시다 그러면 새로 신규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납입하셨던 것을 다시 부활하셔서 유지하시는 게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3만 1,000원으로 제가 부담금을 확 줄여드렸거든요. 이 정도는 유지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딱 필요한 거 있죠. 실손, 네. 3대 진단비. 예, 요렇게만 갖고 계셔도 그래도 내가 뭐 저축보험을 헌다든가 내 집을 헌다든가 이런 일은 없으시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꼭 유지하셔서 좀 평생 보장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강희 전문가님, 실효된 보험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몇 달이든 이 밀린 보험료만 납부를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아까 방송하셨듯이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사고가 있다면 고지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있어서 회사에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 제대로 하셔서 가입을 하셔도 보장 다 받으시면 됩니다. 시청자님, 네네. 예, 실비보험이랑 메리츠화재 암보험은 꼭 들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네네. 해지 안 하시고 실효되는 상태여서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죠. 네. 예, 이 보험은 꼭 살리셔서 끝까지 잘 들고 가시길 바랄게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고맙습니다.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그러셨어요. 네네. 예, 또 고민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문자 또 풀어볼까요? 9833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 보험의 납입 기간이 30년인데요. 정년 퇴임인 60세 이전에 보험료 납입을 다 끝내고 싶은데 납입 기간을 20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강준욱 전문가님. 네. 30년 납 나쁘지 않습니다. 적은 보험료로 보장을 길게 가져가고 중간에 내가 암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진단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년 납이 나쁘진 않은데 좀 길다. 특히 이렇게 내가 정년이 지난 다음에도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셔서 요걸 20년 납으로 줄이고 싶다 하신 건데 가능합니다. 단 내가 처음 가입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20년 납으로 보험료를 내는, 왜냐하면 30년 납으로 했기 때문에 20년 납보다는 보험료를 적게 냈죠. 그러면 그 시점으로 계산해서 지금까지 다시 20년 납으로 계산하면 차익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 차액된 부분만 내가 일시 납으로 납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20년 납으로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 20년 납으로 끝나고 보장은 똑같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퇴한 후에도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내는 게 부담스럽다 하신다면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제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30년 납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저는 보장을 절대 줄이지 마시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문자 하나 또 올게요. 5382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대 회사원입니다. 얼마 전에 했던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고지혈증이라는데요.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고요. 이강희 전문가께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아이고, 안타깝게 진단이 이미 나오셨네요. 근데 항상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병원 가시기 전에 내보험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런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하기 전에 항상 내보험도 항상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가입을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진단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혈압하고는 달라서 사실은 치료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 같은 경우는 유병자로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지를 제대로 하셔서 약간의 할증을 물고 들어가시긴 하시지만 실손 또한 가입도 가능하시고 진단비 또한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문의 전화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민해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보험 플랜 119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1대1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요. 보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